뭐 이거 내 자랑이기도 하지. 이번에 내가 동주구 이제 고3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온 학생, 그 학생은 그냥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기 알아주면서 공부시켰다. 정말 그랬는지 봐주세요. 그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여름에 왔어요. 1학기 때 죽을 써가지고 왔어요. 어머니랑 함께 왔고요. 어머니 손에 질질 끌려서 으로 안 되니까 떡대 같은 큰형 얼굴이 막 우락부락합니다. 저희 같아요. 그 조폭 같아요. 근데 형도 공부를 별로 안 했던데 보니까 영명고 나와서 서울에서 지금 취직하고 있는데 인상 쓰면서도 막 이러면서 와가지고 내가 쫄았어요. 근데 걔가 고1 2학기에 진짜로 9월달에 보니까 숙제를 한 글자도 안 해. 걔 지금 나한테 연락 왔는데 내가 이 학교를 잘 몰라서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좋은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인서울은 확실하게 인서울을 한 거고요. 어? 인서울 중에서 걔 상위권 학교. 잘 간 거예요, 잘 간 거예요. 근데 9월달에 숙제를 하나도 안 해서, 응? 학원에서, 아예 그 어머니랑 상의를 했지. 얘가 집에서 공부를 안 하는데, 약속을 해놓고도 자꾸 안 지켜요. 그래서 학원에서 숙제를 전부 다 하게끔 자습 시간을 박아놨어요. 일주일 자습을 시켰습니다. 월요일, 화, 수, 목, 금. 근데 유학기에 공고에서요. 공고예요. 그때는 6명이 1등급을 했습니다. 9등급 책이니까. 엄청 빡세죠. 1등급 나. 얘는 센 한 것만 하고도 1등급. 근데 그러면 이제 겨울방학 때 얘가 좀 성숙했을 것 같았어요. 방학 때 수업이 1시나 2시에 잡혀 있는데 못 일어나서 못 오는 거야. 계속 빠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상의해서 어머니, 얘 어머니가 출근하실 때 그냥 학원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숙제도 시키고 관리하겠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실행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한테 다시 물어봤더니 어머니께서는 9시에 출근을 해. 나는 문을 10시에 열고 깨우고 출근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다시 쳐 자는 거지, 이 새끼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요. 제가 그러면 8시 반에 출근을 할 테니 어머니께서 손을 잡고 학원까지 끌고 와 주십시오. 진짜 이거 나한테는 정말 큰 양보입니다. 내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불안한 생활 습관을 가지다가 막 이런 이상한 생활로 빠져들어가 그러니까 몸에 무리가 올 정도로 힘들었어요. 어? 어. 나 원래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야 되잖아. 왜냐면 그, 너네들이 학원에서 수업에 하는 시간이 5시, 12시간 그 시간이 나한테는 정말 핫한 시간이 되려면 그 생활 시스템을 그냥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시켰는데 얘가 진짜 센 한 권으로 1등을 맞았던 이유는 이 자습이 아니라 얘의 공부 방법에 있었어요. 얘는 이론을 이해하고 공식을 암기하기 전에는 문제풀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하고 문제풀이. 유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이 유형 푸는 동안 암기된 공식이 머리에 안정화가 돼요. 그리고 이 이론을 살펴보게 됩니다. 문제를 풀면서. 근데 너희들의 습관은 뭐냐면 이런 거 없이 그냥 문제부터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 거 계속 쳐다보지. 그러면 문제를 억지로 끼워 막히기 식으로 풀게 돼. 아마 이 문제를 다 풀 때쯤에는 공식이 암기가 되어 있거나 암기되려고 할 거야. 근데 그건 바로 잊어버려. 머리 안정화되는 기간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얘가 이제 이렇게 2학기에 자습을 시킬 때 분명히 자습을 2시간 했거든? 근데 원해방정식이 안 풀려져 있는 거야. 그래서 너 왜 안 풀었냐 했더니 제가 접선해방정식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강의를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해하기 전에는 문제풀이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공부였던 거죠. 그런데 공주부에서 이렇게 공부한 학생이 10명도 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센 한 권으로 1등급이 나왔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수학을 잘하고 싶다면 이론 이해하시고 공식 암기하신 다음에 이거 책 되게 쉬운 책이거든요. 들어가십시오. 건방지게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문제 풀면서 이해하려고 하면 나중에 다 잊어버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설명하겠습니다. 로그의 정수분과 소수분에 대한 이해는 이것도 이해를 먼저 해야 되잖아. 자, 로그 A의 1이 얼마입니까? 로그 A의 A는 1이 되죠? 그러면 자, 봐봐. 여기다 쓸게요. 얘가 2가 되려면 여기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A의 제곱이 돼야 되죠. 3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럼 밑을 한번 3으로 해볼까요? 5로 해볼까? 밑을 5로 해볼게요. 0이 되려면 5에 뭐가 돼야 돼요? 1이 되려면 2가 되려면 5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3이 되려면 5의 세제곱 125. 그러면 여기에서 너희들이 이런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어야 돼. 만약에 로그 82, 로그 5의 82는 확실히 로그 5의 25보다 크고 로그 5의 125보다 작지. 그럼 요 값은 2점 얼마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읽기가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밑에다가 로그 3의 세제곱보다 크고 로그 78이 있어. 78. 그러면 로그 3의 뭐보다 작다? 3의 4제곱보다 작아. 81보다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의 정수 부분이 얼마다? 정수 부분이 얼마다? 이런 거를 발견하고, 그러면 소수 부분은 원래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되는 거지. 근데 요 식을 하나로 모아주기 위하여, 자, 이거는 우리가 약속한 흉이죠. 3으로 가면 얘는 로그 3의 78 나누기 27 이런 식으로 하나의 로그로 모아줄 수 있다. 이 정도예요. 이거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문제풀이를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봐봐.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런 학습이 다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녹화를 하고 녹화된 거를 동영상으로 올려놓은 이유가 문제 풀이기 전에 이 유형 모르면 동영상 듣고 지금 여러분들 현실을 보면요. 지금 고2가 모고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2 A 청남반, 청남반 아닌 애들도 여기 몇 명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2 공고 B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반입니다. 고2 B반인데요. 얘네들은 개념 원리와 RPM 책 2권이고요. 여기에는 매우 고난도 문제도 있어요. 이 반이 가장 빨라요. 근데 오늘 지수 함수 끝나고 지수 방정식까지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한 2타임 정도 빠릅니다. 그 다음에 요 반은 여러분들 반과 진도가 비슷한데 이런 시험에 나오는 문제 있죠. 그것까지 해설을 다 해줍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을
선생님이 이제 포기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요 2개 반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양을 수업을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반이 학생 수가 제일 적어요. 요 반도 9명이고 요 반은 11명이에요. 요 반 9명이고요. 요 반만 6명이죠, 지금. 그치? 근데 뭐 학생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질문 사항이 좀 동영상을 참고해서 좀만 더 서둘러 주시면 시간을 좀 절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니 잘해왔어요. 자, 봐봐. 로그 3에 15에 정수분을 먼저 찾아야 돼요. 얘는 어떤 수와 어떤 수 사이에 있는 건가요? 3의 몇 제곱? 제곱과 세제곱이니까 얘가 얼마점 얼마가 되는 거죠? 2점 얼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정수 부분은 앞으로 이제 n이라고 할 거예요. 정수 부분 n은 2가 되는 거고, 소수 부분은 원래의 수 3의 15에서 정수 부분 2를 빼는 건데, 2를 어떻게 바꾸죠? 3의 3으로 바꾸자. 그러면 얘가 로그 3의 15 나누기 9가 되는 거지. 얘가 슝하고 9가 나눗셈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로그 3의 9분의 15를 3분의 5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3의 알파 제곱이죠. 로그 3의 3분의 5의 결과가 뭐가 되는 건가요? 뭐가 되는 건가요? 얘랑 얘랑 같으면 얘가 되는 거죠? 3분의 5가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보세요. 지금 얘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정리까지만 풀지는 않겠습니다. 정수 부분 로그 2의 30이 로그 2의 얼마와 로그 2의 얼마 사이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불러주세요. 여기는 얼마? 여기는 16, 4죠? 얘는 32, 5인데, 그러면 정수 부분 A는 얼마? 4가 되어 있고, 소수 부분은 로그 2의 30 빼기 4를 정리해라. 이 얘기죠. 그쵸? 다음에 계산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고요. 다음, 똑같은 문제입니다. 로그 5의 10은 로그 5의 얼마와, 여기 불러주세요. 얼마와? 5하고, 로그 5의 얼마? 그러면 얘는 정수 부분 x가 얼마? 1. y는 로그 5의 10 빼기 1인데, 지금 여기에, 요거를, 이러면 로그 5의 얼마가 됩니까? 2가 되죠? 자, 얘가 x 1이고요. y가 로그 5의 2예요. 지금 보니까 5의 1제곱 5고요. 5의 마이너스 1제곱 써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5의 로그 5의 2, 다음에 5의 마이너스 로그 5의 2인데요. 이 마이너스 또 수용해서 보내주시면 되죠. 얘가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1제곱이 되죠. 얘는 없어지고요. 그러면 이 분모가 5 한 다음에 5분의 1이 나오고요. 여기는 얼마죠? 여기는 2. 그 다음에 빼기 얘는 2분의 1이 되죠. 그럼 분모 분자에 얼마 곱하실 거예요? 좋아요. 얘는 50하고 2가 되네요. 그 다음 여기는 20하고 빼기 5가 되죠. 그쵸? 그래서 얘가 52분의 15. 이게 정답일까요? 다음. 됐고요. 다음. 지금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와의 관계는 고1 때랑 똑같이 적용을 할 겁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가 있으면 얘의 두근을 알파 베타로 했을 때 대답해 주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죠? 알파 베타는 이거를 이 경우에는 똑같이 적용할 거다 이거야. 그러면 그리고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을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만들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줘야 되죠?
마이너스 2ab. 이것도 사용할 거다. 지금 얘가 두근이 이거랑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 두근의 합 로그 3의 a와 플러스 로그 3의 b의 합은 얼마가 되죠?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 3의 a 곱하기 로그 3의 b는 얼마가 되죠? 1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얘가 물어본 것은 이걸 물어봤단 말이야. 지금 요로는 안 되겠죠? 밑이 얼마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지로 밑변형 공식을 사용하겠다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럼 로그,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푼다라는 기억을 따지는 게 아니라 너네들이 알고 있는 건 여기서 다 사용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를 사용하는 거야. 얘가 나왔어. 얘가 나왔어.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냐? 통분해야 되겠지. 통분을 하는데 통분할 때 공통분모는 얘가 되고, 그럼 여기다 로그 3의 b를 곱하니까 그걸 뒤에다 쓸게요. 이거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다 로그 3의 a를 곱하니까 앞에다 쓸게요. 그럼 봐봐. 요거를 우리가 찾아놨나? 얼마 났어? 1이라고 났지. 근데 요거는 이거 사용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푼다라고 기억하면 절대 안 되고요. 기본 개념만 여기에 적용하시고 나머지는 다 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면 얘가 얼마가 돼? 얘가 4가 되니까 16 빼기 2가 되니까 14가 되지. 그럼 얘는 1분의 14가 되니까 14가 정답이죠. 이런 풀이가 있었고요. 다음. 지금 여기에서 자,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이번에는 알파 베타가 근인 거죠? 알파 베타가 근인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죠? 이걸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걸로. 보니까 이게 현명하겠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다 안 풀어드릴게요. 중간에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봐봐요. 자, 얘가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뭐 하실 거예요, 이제? 그냥 거미줄 쳐서 전개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로그 5에 알파 베타는 이미 있어요. 2예요.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이게 뭐가 되죠? 1 또 하나 더 나와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이제 뭐 더 할 거 없어요. 여기다 2 집어넣고 계산만 하시면 돼요. 그쵸? 다음. 이거는 엄청 쉬운 거야. 두근이 이렇게 나왔지? 1 플러스 로그 3의 4가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1. 이거 하나의 로그로 만들어 주세요. 그럼 얘는 로그 3이 뭐가 됩니까? 틸 아니야. 얘랑 얘랑 곱하는 거잖아. 근데 얘가 마이너스 A니까 A는 마이너스 로그 3의 12가 돼.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근의 곱슬 해줘야 되겠지? 1 곱하기 로그 3의 4가 B가 되잖아? 그런데 지금 얘가 A분의 B를 하라고 했단 말이야.
공간 활용을 좀 잘못했어요. b분의 a를 하겠습니다. b가 지금 뭐냐면 로그 3에 4가 되고요. a는 마이너스 그냥 놔둘게요. 3에 뭐가 되냐면 12. 야, 밑변환 공식에 여기죠, 이거. 그럼 마이너스 그대로 놔주시고 로그 밑은 얼마? 4, 진수는 12. 이게 되겠지. 그치? 정답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냥 이대로 나왔을까요? 아니면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4에 4 플러스 로그 4에 3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로그. 근데 이거보다 그냥 얘가 더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나왔을까요? 객관식으로 나오면 뭐 그 변형해서 한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알파 베타로 갈 때 요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죠. 지금 봐봐요. 얘는 x제곱하고 x하고 상수항인데 1창의 개수가 얼만큼이냐면 2하고 로그 2의 3이 1창의 개수입니다. 만큼이. x가 변수이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얼마일까요? 2가 되죠.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 로그 2의 3이 돼요. 그리고 알파 베타는 뭐가 되죠? 2가 되죠. 지금 얘가 다루라고 한 이 식은 전개를 하면 이렇게 돼서 알파 베타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알파 베타에다가 2를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로그 2에 3 한 다음에 플러스 1인데 지금 3 한 다음에 마이너스 2 로그 2에 3은 요만큼을 미 2인 로그로 모두 다 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미시 2인 로그 2의 2를 갖다 붙여 줄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슝 2만 슝 합시다. 그러면 요 빨간색이 로그 2에 뭐가 되죠? 8이 되죠. 빼기 로그 2에 9가 되죠. 빼기니까 로그 2에 뭐가 되죠? 9분의 8이 되고요. 그래서 얘는 2에 로그 2에 9분의 8이면 얼마라고 답을 해주면 되죠? 9분의 8이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얘의 두근이 a와 로그 2의 b일 때 a 플러스 b가 6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봐봐. 이때 실수 k 값을 구하라겠는데요. 우리 이제 확실히 생각할 수 있는 게 로그 2의 a와 로그 2의 b는 얼마가 되나요? 얼마? 3이죠. 발음이 4로 들렸어요. 왜 그랬죠? 이건 3이니까 AB는 얼마인가요? 얼마? 그냥 계산해서. 얼마? 2의 세제곱이니까 8이죠? 그러면 지금 봐봐. 지금 K는 뭐냐면 K는 로그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로그 2의 A와 로그 2의 B가 곱해지면 K이고 A와 B가 숫자로 나온다면 K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면 A와 B가 나오는 식인가요? B를 6-A라고 하셔서 대입해서 A와 B 구해주세요. 계산해주세요. 대입해서 2차 방정식 풀면 되죠.
A가 두 개 나오나요? 2하고? 만약에 A가 2가 나오면 B는 4가 나올 거예요. 얘가 이렇게 되면 2가 나오니까 이 A와 B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죠? 여기가 2라면 여기는 로그의 값은 얼마인가요? 얘가 4라면 K는 2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다음 그 30번과 32번 보겠습니다. 뭐 지금 얘는 로그 69.1에 뭐 제곱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여기서? 그럼 5분의 1제곱. 쟤는 뚝으로 가야죠. 뚝. 얘나 뚝 해봐. 0은 담아서. 뚝. 그래서 얘가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얘는 5분의 1 한 다음에 여기가 로그 69.1은 로그 10 더하기 로그 6.91로 자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6.91의 값이 얼마예요, 여기서? 0.8395지. 그거에 1을 더하면 1.8395를 5로 나누라는 얘기잖아. 나눗셈 하세요. 빨리 하세요. 세로 식으로 나눗셈 하세요. 나는 3, 6, 7. 이걸 왜 안 해요, 이거? 해야죠. 어? 다음. 어, 27.9가 1.4456일 때,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봐봐. 로그 10은 1이지? 이게 이거고요. 0.4456이 로그 2.79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1이고 얘가 0.4456이 되니까 로그 2.79의 값이 0.4456이 됩니다. 지금 2.79의 값은요. 확실히 1보다 크고요. 10보다 작죠. 그러면 로그 1은 얼마죠? 로그 1은 얼마예요? 0이죠. 우리 로그 2.79의 범위가 0보다 크고 로그 10은 얼마죠? 0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1보다 작은 소수 부분으로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수들 7.81 이게 그대로 소수 부분이라고 인정해 주시면 돼요. 최고 자리가 한 자릿수일 때 이런 건 안 됩니다. 0.41은 안 돼요. 얘를 로그 10분의 1 곱하기 4.1로 만들어서 10분의 1은 마이너스 1 로그 4.1 얘가 소수 부분인 거예요. 이런 것들만 소수 부분 인정. 오케이? 그러니까 최고 자리 숫자가 1의 자리가 0이 아닌 숫자로 나와야 돼요. 10의 자리도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소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거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가 로그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5544는 이게 소수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소수 부분은 0보다 커야 된다고 했죠?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1을 해주고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로 해주시면 그러면 얘가 9, 9, 9, 10 빼면 플러스 0.44, 44, 5, 6 이게 나오죠. 44, 5, 6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는 로그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고요. 플러스 로그 얘가 2.79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로그 100분의 1에다가 2.79, 0.0279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지금 음, 자, 단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기둥 모양의 급수관이 있어요. 급수관을 내가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단면의 반지름이니까 요 길이가 확실히 R이 되나 봅니다. 만약에 단면의 반지름이 4 이렇게 나오면 R 대신 4를 써주시면 됩니다. R이라는 알파벳 체크했고요. 요 문제까지만 하고 5분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 급수관의 단면의 중심에서 물의 속력을 V, 그러니까 요게 중심이 이거죠. 여기에서의 물의 속력을 V라고 했어요. 근데 VC라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VC. 그 다음에 급수관의 벽면으로부터 중심 방향으로 X미터. 자, 여기 X미터 떨어진 X만큼이라고 했네. 미터라는 단위였고요. X만큼 떨어진 요 지점에서의 물의 속력을, 이걸 V라고 했어요. 물의 속력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중심에서의 물의 속력과 X미터 떨어진 곳에서의 물의 속력. 응? V.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V분의 이 중심에서의 물의 속력이고요. 1-K 로그 R분의 X. 자, 그런데 급수관의 벽면으로부터 중심 방향으로 R의 23분의 26은 이 문자들 중에 어디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문자일까요? 느꼈어요? X? X에다가 R에 이거만큼 떨어져 있는 곳. 세서의 물의 속력이 중심에서의 물의 속력의 2분의 1이다. 그러면 이때의 물의 속력 V는 중심에서의 물의 속력 VC의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온 거지. 그래서 이거를 내가 A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A 사례. 다음 B 사례는 중심 방향으로 2분의 R만큼. 자, 그러니까 이거는 XA가 이거고 XB는 R의 A제곱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물의 속력이 지금 VB가 4분의 1 VC였을 때 상수 A 값을 구해라. 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요 사례를 가지고 이 식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 사례를 가지고 요 식을 만드는데 지금 첫 번째 사례 A 사례에서는 VA가 뭐냐면 2분의 1 VC예요. 그쵸? 그 다음에 VC 써주시고요. 1-K의 로그 R에 23분의 2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R에 얘 빼기 1 해주면 되죠? 23분의 23 빼면 23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정리하면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VC는 없어지고요. 2분의 1이 역수로 가면 2가 되겠죠. 2는 1-K의 로그 R에 요게 돼요. 응? 그 다음 B사례 정리했어요. B사례는 근데 VC가 얘는 4로 정리가 될 겁니다. K하고 로그 R분의 R의 A제곱. 역시 이것은
요것은 로그 R에 A 마이너스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4가 될 것이고 1 마이너스 K하고 로그 R에 A 마이너스 이렇게 맞을까요? 음. 음. 이렇게 할까요? 지금 음. 요렇게 빼기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니 그냥 뺄게요. 그냥 빼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되지. 1은 사라지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서 K 로그 플러스인 거 먼저 쓸게요. 요것이 빼기 K하고 로그 R에 23분의 3이 됩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잠깐만요. 상수니까 2배.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됐지? 상수 A K까지 없애줘야 돼. 이렇게 하자. 이렇게 미안하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요식을 가지고 이걸 구할게요. K 로그 아래값까지 구할게요. 요거까지 구해서 A-는 앞으로 보내시고 K 로그 R까지 싹 없애버릴게요. A만 남기고. 가능합니다. 지금 얘는 K 로그 R은 아래 23분의 3을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얘는 1 빼기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K 로그 아래값을 마이너스 3분의 23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갈게요. 이제 4가 있었고요. 4가 있었고요. 는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여기가 K 로그 R이 있어요. 그거를 마이너스 3분의 2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는 요 마이너스랑 같이 없애주시고요. 23분의 3만 분배해주면 되는데 3을 곱할게요. 11는 3 한 다음에 플러스 23의 A 마이너스 1. 그럼 23A 마이너스 23 얘는 3 12 이렇게 되니까 지금 얘가 마이너스 20이 넘어가면 32가 됩니다. 23A가 30이니까 A는 23분의 30이라는 좀 복잡한 수가 나왔어요. 이게 정답이죠?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보니까 K에 대한 단서가 전혀 없는데 K를 속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만큼의 값을 구해서 그거를 여기다 대입하는 전략을 세웠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방정식만 풀면 되는 거였죠. 자, 잠깐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누에나방 암컷은 페로몬을 분비하여 수컷을 유인합니다. 누에나방 암컷이 페로몬을 분비한 후 T초, 그러니까 시간이 나오면 T에다 집어넣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분비한 곳으로부터의 거리가 X, X는 거리인가 봅니다. 그쵸? 농도 Y, Y가 농도인가 봐요. 그리고 요식을 사용할 건데요. 자, 1초가 지났을 때 1초. 그럼 T는 여기다 적을게요. T는 1입니다. 3m 이거 뭐가 3이라는 거예요? X의 Y예요?
x죠. 3m. 거리가 페로몬의 농도 이게 y죠. 그쵸? 그러면 이게 한 세트야. 한 세트. 그래서 A 세트로 식을 만들어 볼게요. 로그 A Y 다음에 이거 요 A 세트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지금 이제 왜냐면 저기 A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거 1초니까 로그 1은 없어지네요.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T는 1이고요. K는 몰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네요. X가 지금 얼마인 거죠? X? 3인데 제곱이죠? 그래서 요식까지 만들어 놓자. 이거는 문자에다가 숫자만 대입한 거죠.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정말 당연히 누구나 다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까지 문제가 정답이 여기 다 풀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좀 너네들이 고민하는 과정이 있겠지. 그 고민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분배한 주 9초 이제 t에다 9를 대입할 것이고요. 분배한 곳으로부터 거리 여기 x가 될 것이고요. 여기 y에다 3분의 2 뒤의 값을 구하라 이거지? 그러니까 로그 3분의 a가 될 것이고요. 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자, 잘 봐봐. 아까는 로그 2를 썼는데 이번엔 로그 9야. 마이너스 9분의 k d의 제곱이 되겠네.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이제 0이 되니까 사라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a를 없애기 위하여 빼겠습니다. 변과 변을 빼면 로그 a 빼기 로그 3분의 a는 a가 없어질 수 있는 각이에요. 그 다음에 요 a는 사라지고요. 얘 마이너스 9k가 남고요. 플러스 2분의 1 하고 로그 밑은 9가 되고요. 플러스 9분의 k d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좌변 어떻게 되는지 잘 볼게요. 좌변 얘가 로그 a에 곱하기 a분의 3이 되죠. 로그 3이 돼요. 그리고요. 로그 3이라고 잘 써볼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9k 한 다음에 얘가 수용하게 되면 9의 2분의 1 제곱 로그 3 마이너스 9k 로그 3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로그 3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야, 여기도 로그 3이 있고 여기도 플러스 로그 3이 없어지겠지. 그럼 얘가 0이라는 그냥 이 방식이 나온다. 근데 9k를 넘기 k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눠서 없애면 되죠. k 구하라고도 안 했단 말이야. 없앨 수 있는 거 빨리 없애세요. 9 넘어가면 b제곱 얼마냐면 80이에요. 그럼 d는 플러스 마이너스 9인데 d가 거리잖아. 거리는 9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그 다음을 고민해야 되니까 대입하는 것까지 빨리 좀 해주세요. 다음 38번. 빛이 어떤 종류의 유리판 한 장을 통과할 때 밝기가 3분의 1씩 줄어든다고 한다. 빛의 밝기를 처음에 8분의 1로 약화시키려면 몇 장의 유리판을 통과시켜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응? 그래서 빛이 어떤 종류의 유리판 한 장을 통과하는데 그 빛이 3분의 1씩 줄어들어요. 한 장 통과했습니다. 처음에 빛의 밝기가 A였어요. 그러면 3분의 1이 줄어들어서 얼마가 남을까요? 2가 남아요. 3분의 1이 빠지니까 3분의 2가 남죠. 그러면 또 한 장을 통과시킬게요. 또 한 장을 통과시키면 얘는 A에 3분의 2가 있었는데 여기 또 3분의 2배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 장을 통과시켜서 얘가 n장을 통과시켰다. n장을 통과시켰다면 a 곱하기 3분의 2의 n제곱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빛의 밝기가 처음에 8분의 1로 약화가 되었다면 a의
8분의 1배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몇 장 통과시켜야 돼? n으로 그냥 쓸게요. n. 그러면 이 a는 지워도 될까요? 그리고 지금 봐봐요. 이거 보시고 노리고 있어야 돼. 얘네들 나오면 바로 사용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2가 나오면 0.3, 3이 나오면 0.48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얘가 양변에 로그를 입혀. 응? 양변에 로그를 입히고 그러면 n 한 다음에 얘가 로그 2 빼기 로그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는 마이너스 3 한 다음에 로그 2가 돼요. 그러면 로그 2는 0.3을 집어넣어야 되고요. 마이너스 0.48을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 한 다음에 0.3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인가요? n 곱하기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0.18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0.9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마이너스 0.9 나누기 마이너스 0.18을 하면 얘가 n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나눗셈이 약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분수로 계산하십시오. 곱하기 100은 분자 얘는 0 하나씩 없애주시고 얘가 2, 1 이렇게 되니까 얼마가 돼요? 5장이 나오죠. 그쵸? 자 그러면 지수함수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선생님이 정답 질문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실전 트레이닝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잠깐만요. 야,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면 이제 앞으로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고난도 문제를 푸는 지름길이야.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을 바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낯선 문제가 나오잖아? 그래프 그리세요. 그러면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 하면요. 지수에 x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지수에 x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 지수함수입니다. 자, 2x제곱 한번 해볼게요. (16) 8 4 2 여기는 1 자, y는 2x제곱인데요. y는 2x제곱인데요. x가 1일 때 여기다 찍을게요. 2일 때, 3일 때, 4일 때까지 써볼게요. x가 1일 때 얼마인가요? x가 1일 때? 근데 내가 진짜 중요한 점 하나를 안 찍었어. x가 0이면 1? 1. x가 2의 0제곱이 1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점이 아니니까 하얀색으로 할게요. x가 2면 야 이게 봐봐. 이거는 1 증가할 때 한 칸 올라갔지. 얘는 1 증가할 때 2칸 올라갔지. 일직선이 될 거 아니야? 안 될 거 아니야? 선생님이 그림을 잘못 그려서가 아니야. 얘는 일직선이 아니야. 그 다음에 x가 1 증가할 때 이제는 8이죠? 몇 칸 올라갔어요? x가 한 칸 증가했을 때 4에서 8까지 몇 칸 올라갔어요? 4칸 올라갔죠. 그 다음에 x가 4이면 16일 거 아니야? 점점 얘가 올라가는 속도가 가파라지죠. 그 다음엔 16칸 올라갈 거예요. 나 못 그려요. 훌쩍! 아이고, 안 올라가요. 그래서 선생님, 루돌프.
웃지 마. 자, 그래서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곡선인데요. 점점점 아주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곡선입니다. 근데 어느 점을 지났냐면요. x가 0일 때 1이라는 점과 그 다음에 x가 1일 때 2라는 점인데 여기를 a라고 하면 y는 ax제곱에 요 a가 꼭 들어갑니다. 1,a. 요 두 개의 점이 핵심 점이에요. 그런데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가까이다 놓을게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걸 뭐라고 부르지? 2분의 1이라고 부르지? 줄어드네. 그치? x가 마이너스 2일 때 4분의 1이라고 부르지? 그러면 더 낮아졌네. 근데요, 얘가 2의 네모제곱이 음수가 될 가능성은 없어요. 0이 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얘가 지수가 음수일 때도 미세하게 좋거든요. 그래서 얘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만나지 않는다. 그럼 이 선을 뭐라고 부르지? 우리 유리함수에서 이 선을 뭐라고 부르지? 점근 선이라고 부르죠. 점근. 지금 봐봐요. 지금 선생님이 요 지수함수를 설명할 때 매우 강력한 비유를 합니다. 아이고 다리. 발레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올라가요. 자, 올라가야 되죠. 자, 이게 이렇게 할게.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런 그래프. 지금 그리고 만약에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는 얘는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볼 수가 있지. 그러면 얘 x가 마이너스 y로 바뀌었다는 거는 어느 축 대칭이라는 거야? x가 마이너스 y로 바뀌었다는 거는 거꾸로 부호가 바뀌죠. y축 대칭입니다. 자, 봐봐요. 내가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여기다 다시 한번 그릴게요. 촥. 그래프를 그릴 때는 두 개의 점 0,1과 1,a, 그리고 점근선.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였거든요. y는 2분의 1의 x의 그래프는 얘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y축에 대해 대칭. 요 점은 여기로 가고 요 점은 여기로 가는데 요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1, 역시 a 2분의 1 요 두 점, 이건 새로운 점이죠. 이거와 그 다음에 점근선으로 그리시면 되는데요. 이게 y축 대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감소하는 그래프, 얘는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자,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는 이런 모양으로 그리겠죠? y는 3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는 이런 모양으로 그리겠죠? 그러면 요 범위 a의 범위를 얘는 a가 1보다 크면 이런 그래프를 그려라.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이런 그래프를 그려라. 이를 기준으로 1보다 크면 증가하는 함수, 1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함수인데요. 그러면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에서 a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a가 1이 아닌 것이 a의 입니다. 지수함수가 되려면요. 만약에 a가 1이면요. 이거는 1의 x제곱이 아니라 그냥 y는 1이라는 상수함수예요. 이런 그래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지수함수가 아니지. 그렇지? 자, 그래서 지금 지수함수의 그래프 a가 1보다 크면 증가하는 함수, a가 1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함수. 선생님이 발레를 하려다 실패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다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 선 위로 올라가게. 근데 안 찢어졌어요. 바지가 이렇게 좀 해서. 핑계 아니에요. 진짜. 울지 마. 졸립지? 자, 다음.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를 하는데 내가 그걸 안 했다. 진짜 중요한 걸 안 했다. 자, 여기서 봐봐. 루돌프 사슴코는 자, 썰매 있죠? 정근선입니다.
네, 루돌프 사슴의 코가 아니 눈이 몇 개예요? 눈깔 2개죠? 눈깔 2개. 0,1과 1,a를 중심으로 그립니다. 알겠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 그래프 보세요. 정의역은 x의 범위죠. 자, 이게 x의 범위인데 어느 부분을 안 그렸다 그런 게 있나? 이쪽 안 그리나요? 쭉 가면 그리겠죠? 이쪽은 실수정책. T역은 밑에 거 그리겠어요? 안 그리겠어요? 안 그리죠? 위에 거는 y는 양의실수정책. 정의역과 T역. 정근선 y는 0이라는 정근선이거든요. 이게 x축입니다. x는 0은 이걸 말해요. 이거 정근선 아닙니다. 그쵸? y는 0이 정근선입니다. x축입니다. 자, 다음 중 지수함수인 거. 여기에서 분수같이 이런 거 선택하면 안 돼요. y는 지수가 있다고 지수함수가 아니라 여기가 x여야 돼요. 이거는 2차 함수입니다. y는 x, 이건 3차 함수예요. 이런 건 지수함수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요 y는 숫자의 x제곱, 여기에 x가 반드시 있어야 돼. 자, 봐봐. 지수함수일까요? 자, 지수함수일까요? 얘는 y는 4분의 1의 x제곱으로 봐줄 수 있어요. 거기다 평이동해도 됩니다. 평이동해도 돼요. 그런데 얘는 지수함수일까요? 이거는 y는 x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분수함수입니다. 분수함수, 유리함수고요. 지수함수가 아닙니다. 얘는 지수함수일까요? 여기 얘를 뭘로 보냐? 이거 숫자야, 숫자. 숫자야. 3.141592라는 숫자. 이거 지수함수입니다. 오케이? 다음. 이거는 그냥 5의 x제곱에 x에 2 대입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5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2 대입하고 1 대입해서 계산하라는 얘기지? 안 해도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음 페이지. 다음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5x 불러줍시다. 자, y는 2x제곱. 증가하는 함수인가요? 감소하는 함수인가요? y는 2x제곱. 증가하는. 1보다 크면 증가하는 함수다. 자, 옳은 건 5, 옳지 않은 건 x. 정의역이 모든 실수다. 5x. 5. 시어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 지금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게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하는 증가함수죠. 그 다음에 얘가 0,1 지난다. 내가 어디서 봤거든? 이건 맞아. 1,0 지난다. 이거 틀려요. 조심하세요. 정근선은 y축이다. x축이고 x축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야? y는 0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오케이? 다음. 지금 얘는 이대로 놔두고요. 얘는 275번은 5의 0.3제곱, 5의 3분의 1제곱. 얘는 0.33이죠.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3의 2분의 1제곱이고, 얘는 3의 3분의 2제곱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A가 1보다 클 때의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의 그래프가 되죠. 여기 두 개의 점이 0,1과 1,2 그리고 정근선. 그런데 지금 이런 함수의 그래프로 따질 수 있는 거는 얘랑 얘 두 개예요. 밑이 3이고 밑이 5면 이런 함수의 그래프로 따질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지수가 만약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러면 A의 마이너스 2제곱보다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럴 때는 뭐 2하고 3이 있으면 a의 2제곱보다 a의 3제곱이 크다고 할 수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수가 크면 함수의 값도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여기 봐봐. 2분의 1하고 3분의 2하고 누가 더 크니?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랑 누가 더 크니? 3분의 1이 더 크죠? 그러면 이것도 자 a가 1보다 크면 지수가 크면 그래서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x의 값이 지수에 있는 거죠. x의 값이 커지면 함수 값도 커진다. 이게 증가함수라는 의미예요. a가 1보다 크면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지? 이렇게 돼. 지금 봐봐. 여기가 0.1이고 여기가 0.3이라고 해봐. 지금 이런 거는 이런 거 할 때 사용하는 거죠. 지금 보세요. 0.1보다 0.3이 큰데 a의 0.1제곱하고 a의 0.3제곱은 a의 0.1제곱은 여기가 돼요. 여기. a의 0.3제곱은 여기가 되죠.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죠.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부동의 방이 반대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봐봐. 누가 더 커요? 마이너스 1이 더 크죠. 그럼 부동의 방향은 반대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얘는 7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 왼쪽이고 두 번째는 7분의 1에 2분의 1제곱이 오른쪽이죠.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지수가 작은 게 크다고요. 믿어요. 오케이? 얘는 7이 되고요. 얘는 루트 7분의 1 이게 되니까 얘가 큰 거죠. 근데 그런 거 하기 전에라도 이시 1보다 작으니까 지수가 클수록 작아진다. 감수함수다. 이런 감각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숙제는 복습. 저기 얘들아 아까 내가 30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를 자세히 설명했잖아. 이거 복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4에서 36까지가 33에서 35까지가 실전 트레이닝인데 거기에다가 36페이지까지 해오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이 빨간색하고 이게 더 중요해요. 여기까지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할게요. 참, 그리고 여러분들 화요일 날 수업 끝난 다음에 테스트 있죠? 그 테스트 화요일 날 끝난 다음에 못 보시는 분 있나요? 없어요? 다 약속했어요? 만약 못 보시는 분은 오늘 시키려고 했는데요. 가세요.